자, 백두산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아드릴 텐데, 지금 하이닉스가 매수 평균 단가가 95,500원이세요. 네이버가 21만 8천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8천원. 엥? 삼성전자가 5만 8천원. 예, 깜짝 놀랐 죄송합니다. 5만 8천원. 그리고 카카오가 6만 4,500원. 비중은 카카오 10%, 네이버 20%, 그리고 삼성전자가 15%.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없네요. 그죠? 현금 비중이.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은 없다라고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봅니다. 절대 못 판다라는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비중 합 85%니까 현금이 15% 있으시네요. 그죠? 70, 50, 70, 85. 현금 15%. 오케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 뭐 삼성전자를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지금 PER이 글로벌 시장의 IT PER 평균 뭐 15배에서 25배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형성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평상시에도 글로벌 시장의 PER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 그 연구원분 듣고 계시면 예전에 우리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하고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있죠. 그 표 좀 다시 좀 만들어서 주세요. 만들어서 나오면 저한테 바로 주세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로서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죠. 이렇게. 이 삼성전자가 역대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수급 범위가 얘가 좀 많이 꼬인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외국인이 49.35고 대주주가 33.51이에요. 합산하면은 84% 정도가 주요 주주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삼성전자의 이 수급을 이걸 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때는 개인들이 안 샀나? 개인들이 샀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어요. 저 물량이 사실. 저 물량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떠넘겨졌다. 뭐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2020년 이후에 2020, 0101 누적적으로 오늘까지 해서 개인들에게 몇 주? 8천만 주 이상이 떠넘겨졌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뭐 15%? 응? 6일은 6, 65, 30, 15%가 채 안 되네? 그죠? 15%가 채 안 돼. 그러면 유통 물량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 저게 그리고 완전히 저걸 맹신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개인들이 15%를 쥐고 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저걸 단타 치려고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지 않죠. 개인들끼리도 손바뀜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여기 수급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14년 12월부터요. 2014년 12월부터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응? 왜냐면은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고 했거든. 안 그러면 이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세수 확대의 가장 좋은 기준이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자. 그래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부 연구 기관에 의뢰를 했고 형식적인 뭐 제가 볼 때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형식적이다. 하여간 뭐 답변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해외 시장에서 뭐 주식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보금에 대한 세금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탁상행정도 되겠죠. 그리고 하여간 연구기관에서도 뭔가 계속 근거치를 내놔야 되는데 근거치 대비해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부족한 거. 어떤 거? 거래 시간을 늘린 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선진시장이잖아요. 점심시간이 있어. 우리나라는 점심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거래 없애고 점심시간 없애고 깜딱하면 그 당시에 토요일 거래까지도 확산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어찌됐건 거래 시간을 30분을 늘렸어요. 그렇게 하면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는 않았죠. 거래 대금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주수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만 샀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팔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살 때 개인이 흥분해서 위로 쌓올린 게 아니고 메이저가 쌓올리고 그리고 던지는 쪽은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지금의 기준은 메이저들이 아랫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전체 그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중에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23.5%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쪼그라져 있어요. 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 18%, 23.5%라고 그랬죠. 그게 코스닥 시장을 합산해서예요. 그럼 코스닥 시장 합산한 삼성전자 비중은 16% 수준? 그러면은 16%에서 23%가 되려면 5%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5% 이상. 그러면 16%에서 5%가 되려면 30% 정도. 30%. 지금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들어올려져야 그나마 영업이익에 대한 비중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프리미엄도 하나도 없이.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하고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는 게 맞아요. 하향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하향이 돼도 그렇지 주가 자체의 저평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굳이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조정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정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조정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들보다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 또 LG와 이 종목군들이 당연히 들어 올려져야 된다라는 자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금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주말 주식 투시경 원고 부분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긴 시간이 녹화가 된다 해도 제대로 볼 거는 뭐 제대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식 투시경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전망치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전망치. 그리고 SM 부분은 그 녹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SM 부분은 지금 그 VIP 방에만 문자를 보낼게요. 그렇게 해서 7만 뭐 2천 원 공방인데 그 밑에까지 한 템포 쭉 미끄러졌었고 7만 1,300원까지 의미 없이 훅 밀렸다가 1% 돌린 거예요. 7만 2천 원 범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VIP까지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료를 실적 자료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들의 그 실적 범위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의 범위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적 범위 보시면 이거를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보면 더 좋겠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은 거를 또 생각하게 됐는데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자체를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주말 거를 12시 일요일 날 새벽에 주말 거를 제가 안 올려놨나? 컨텐츠 팀에 오전 9시 오케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끄고 그리고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걸 같이 또 볼게요. 그것만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105조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끄러지라는 게 아니라 얘 영업이익 1조 내년에 뭐 좋게 나서 2조 그게 다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95년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건 지금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95년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나오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연간 단위로 2020년 이후에 그만큼 미국의 정책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거 공화당으로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친환경 부분이 그게 이 정책적으로 민주당 때 미국의 민주당 때 기준을 잡는 거지 공화당 때는 완전히 반대로 가요. 전통 에너지로 간단 말이에요. 탄소 배출권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게 이제 정책의 차이라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얘가 당장 영업이익을 10조 이렇게 낼 수 있는 업체가 아니죠. 내년치를 기준을 잡아도 최악의 상태에 지금 전망치로 하회돼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럼 8조란 말이에요. 8조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 2조란 말이죠. 그럼 2차 전지는 성장성이 있고 반도체는 성장성이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지금 3%대의 영업이익 비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양시장 합산을 해서.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6%대죠. 전부 다 6.5% 정도.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3%라는 거고 코스닥을 합산하면은 3%도 안 돼요. 그럼 6%가 되려면 더블이야 사실. 그러니까 PER이 내년의 순이익을 6조 원대로 놓고 본다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6조예요. 6조가 이탈되고 있어요. PBR도 더 낮아지겠지.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그 기준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6조 4천억에 12배만 잡아도 PER 평균 전체 시장 평균 12배만 잡아도 그렇게만 잡아도 얼마가 돼요? 6,400억 곱하기 12배는 65조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따져보는 거예요. 14, 15, 80조 정도? 그럼 35% 정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35%는 들어 올려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적 전망치가 낮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요. 다만 요 기준을 어떤 종목은 다르고 어떤 종목은 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기준을 잡는데 그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이나 수급 범위도 똑같이 잡아야죠. 근데 이제 누적적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부터 끝내놓을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에 이 누적 수급 범위의 이 15% 2020년 이후에 15%가 개인에게 들어져 올려졌다, 뿌려졌다, 전달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2016년 이후로 봐요.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그 기준을 새로운 그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사실상
개인 수급은 매수세였어요.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정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급 범위부터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다. 외국인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다의 기준인데 그래도 대주주와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85%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 일부. 그렇게 따지면 유통 물량을 떠나서 개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얘를 뭐 수급이 개선돼야 뭐 올라갑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설정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서 저평가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얘가 기술적으로 그러면 언제 돌려질 거냐. 기술적으로. 그럼 기술적으로는 수급의 논리인데 방금 수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떠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수급 범위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언제 정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돌릴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수급 범위가 이왕이면 LG화학하고 현대차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다 차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부라도 수급이 개선된다면 그게 기술적으로 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최소 5MA, 20MA를 넘기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5MA, 20MA 부딪히든 넘기든 또 부딪히든 넘기든 요 기준에 거래 대금은 상향이 됐겠죠. 왜? 주가가 올라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당연히 이때 부딪혀서 형성돼 있던 거래 대금과 이때의 기준과는 또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자락에서 거래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 거래 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돼. 두 가지의 기술적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어요. 반등이 나와도 거래가 없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펀더멘털적으로 기술적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편입의 기준이 맞고 왜 펀더멘털적으로 너무 저평가 상태로 밀려 있으니까. 두 번째 기준에 기술적인 범위로 놓고 본다면 수급이 일부 개선되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거래가 이제 실리는 걸 놓고 봅니다. 5MA, 20MA.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근데 월봉으로는 당장 뭐 한순간에 거래가 소형주처럼 하루 빵 터져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일봉 주봉에서 5MA, 20MA 특히 이제 일봉 기준에서부터 개선되는 모양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 지금 전량 정리해서 현금화하고 나중에 다시 들여다봐도 됩니까? 가능합니다만 얘를 정리해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어떤 걸 채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극대형주의 경우는 조금 이따 이제 그 LG화학하고 현대차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극대형주의 경우는 변동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현대 로템처럼 또 혹은 오늘 대우조선해양처럼 갑자기 막 거래가 터져 나오고 막 오늘을 놓치면 뭐 못 잡아내고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LG화학이나 현대차가 막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적적인 주력주의 기준을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범위는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보면 LG화학도 지금 뭐 거래가 뭐 엄청 터져서 가격 반발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가격 반발력이 높거든요. 3월 대비해서는 32%고 지금 60만 원 이탈된 현재 기준에. 그리고 6월 저점 대비해서는 주봉으로 보시면 6월 저점 대비해서는 또 7월 저점 대비해서는 얼마예요? 16.18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있는 상황에서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얘도 어차피 거래나 거래대금의 기준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5MA 터지고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날. 그럴 때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따라붙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봉으로 놓고 볼 때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날들이 실패가 되더라도 그때 좀 따라 붙어야 되는데 넘기는 날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넘기기 시작하면은 눈에 띄지 않는 거래대금 거래량 속에서 추세 강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력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4위인데 얘는 실적이 없어요 사실. 유통 물량 자체가 없죠. 외국인과 주요 주주 지분 그것만 합산을 해도 91%예요. 거기에 기관 지분 뭐 1, 2%라도 포함시키면 그럼 없어요. 유통 물량이 뭐 개인들이 얼마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분식회계 같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 터지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터지고 고점 대비 70% 깨졌거든요. 그리고 얘도 천하무적은 아니에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휘청할 수도 있어요. 응? 휘청할 수도. 근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 유통 물량이 없어도 대처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력주로서.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가져가겠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좀 더 다시 더 들여다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없어요. 없는 상태의 과거의 영화는 지금 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여질 수 있어요. 완전히가 아니라 일부라도. 이런 수급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급이 사실은 사상 최대치 매집이 들어왔던 수급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IPO에 대한 이슈 때문에 21년도에 더 미친 듯이 날아간 거죠, 사실. 응? 그죠? 그 시점 이후에 그 프리미엄이 다 훼손된 거예요. 이걸 낙폭과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력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게 첫 번째 기준이 펀드멘탈에 미달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을 어찌됐든 지금은 1대1대1 비중으로 IT, 자동차, LG화학을 설정을 하는데 1대1대1의 비중이에요. 근데 전체 비중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백두상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85%의 주력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기준에 전량 매도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쉽지는 않으시겠죠. 전량 정리한다는 게. 그래도 전량 정리의 매도로 드릴 거고 계속 매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네이버 카카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를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55%가 IT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삼성전자 좋게 설명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도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기준에. 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왜 하이닉스가 40%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나면은 하이닉스 40% 남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일부 정리를 할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는 1대1대1 비중으로 가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한꺼번에 다 정리하시면 제일 좋은데 조금 벅차다 하시면 하이닉스는 냅둬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권해드리는 거는 하이닉스도 20% 정리입니다. 40% 비중에서 절반 정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이닉스 하나 남기고 20% 비중이잖아요. 나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빠서 정리가 아니라 현대차와 LG화학의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똑같이 20% 설정해서 들여다볼 거다. 편입을 할 거다. 그럼 주력 60% 비중이고 수익 부분을 25% 현금 15%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셔도 저는 관여를 안 하고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예요. 더 사도 됩니까? 했을 때 현금을 끝까지 장이 아무리 깨져도 끝까지 50%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는 50% 현금이 없으면 난 매매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 냅두고 50%로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야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고 더 사거나 그러질 않아. 여기가 저점이라고 더 사는 건 현금 비중에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 여기가 저점이라고 산 거고 더 산다면은 무슨 현금 비중에 의미가 있어.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오르면 얼른 팔아야지. 근데 더 밀리면 어차피 주식 100%랑 똑같아.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저는 어차피 주식으로 더 채우는 부분을 설정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현금 15%는 일단은 뭐 유지하고 60%를 주력으로. 그럼 주력의 기준에 무성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전량 정리에 하이닉스 절반 정리하셔서 결론은 현대차와 LG화학을 지금 가격에 20%씩 채우시는 전략으로. 밀리면 어떻게 해요? 밀리면 어차피 얘네 85% 주식 갖고 있던 비중하고 비슷한 조정이 나올 거예요. 등락률의 차이가 일부 나오더라도. 어차피 시장 돌린다고 생각하면 돌리는 과정에서는 누가 더 점진적으로 더 지금 현재 기준에 더 움직일 거냐. 현재로서는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이슈를 가지고 있는 범위와 수급 범위가 그걸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 됐죠? 그래서 나머지 25%의 현금은 현금 비중 15% 말고 주식 정리한 25%는 그거를 현재로서는 하나솔루션 거기는 이제 분할 매수 기준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SM은 지금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SM의 25% 중에서 SM 10% 하나솔루션 예를 들어서 15%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데 두 차례 정도 나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밀려 있을 때 기준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 반등 나왔는데 주식으로 다 갖고 있었더니 반등이 더 나와서 더 좋다. 이런 개념을 안 갖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5% 있는 걸로 단문 문자 오는 종목 중에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볼까? 혹은 나도 2차 전지도 한번 해볼까? 야 방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나머지 현금 비중 가지고 일부만. 그럼 딱 짜여진 거예요. 어떻게? 1대1대1 비중에서 IT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대1 비중이라고 치고 IT, LG화학, 현대차. 우선순위는 현재로서는 현대차, 그 다음 LG화학, 하이닉스.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입장이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종목은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에코프로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는 지금 현금 15% 있는 거에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중은 20% 최대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조정을 하셔야 되고 매매가 아주 원활하시면은 당일 현금 비중 최대한 잡아놓으시고 난 주력주보다 조금 매매가 원활하니까 다이나믹하게 갈 거야. 그러면 주력주를 45%, 15%씩만 갖고 하시든가 아니면 17%씩 해서 51%를 갖고 하시든가 그 비중은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7월 저점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포트의 기준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지금 시장이 바닥이 아니고 더 밀린다 할지라도 지수가 220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형주에서 미끄러져서 지수가 밀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밀리는 거고. 지수하고 종목을 따로 보지 마시고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이 밀려서 지수를 다 깨먹는구나 퍼센테이지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존의 흐름처럼 300포인트 돌리면 2250까지 잘 돌렸잖아. 2550까지 돌렸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이 바뀐 게 뭐 있어요? 바뀐 거 있어요? 있죠. 지표가 더 좋아졌어. 소매 판매가 둔화될 줄 알았더니 소매 판매가 증가해서 경기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PMI가 50 미만에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돌려놨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혔어, 사실. 지표 다 보여드렸잖아. 소비자 물가지수만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 FOMC 회의 동안에 25bp씩 올렸다면은 그럼 지금 3.5%예요. 그럼 점진적인 인상에 대한 시장 부담 요인이 덜 했을 텐데 경기 부양책 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범위가 있죠. 하여 결론은 똑같이 움직여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이.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아니야. 그럼 다시 움직이는 쪽 보면 되지. 응? 주력은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얘네들이 막말로 뭐 방산이나 2차 전지가 실적 좋아진다고 하지만 저평가야?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삼성전자 이제 월봉 차트는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 주봉으로 놓고 보시거나 일봉으로 놓고 보셔도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 월봉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그리고 99년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섭니다. 근데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돼 있던 적은 없어요.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된 적은요.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고. 33배, 33배 안 올라온 게 어딨어 솔직히. 다 따지면 33배 다 올라왔지. 2003년부터 2004년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3년 3월 저점, 4월 저점인가 3월인가 4월인데 512포인트에서 시장이 1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환율 1140원에 방어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외하고 나면은 그때 수출주들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견인한 거 그때 빼고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월등히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마이너스예요. 응? 왜? 환율이 2007년까지 해서 얼마를 깨뜨립니까? 2007년까지 900원을 깨뜨려요. 수출주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기술력이 아직까지 제한적일 때입니다. 응? 시장보다 못 움직였어요. 대세 상승 기조에. 응? 여기서 이 저기를 봐야 되겠구나. 종합주가지수를. 응? 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윤정두가 무조건 뭐 멋부리려고 시가총액 1위 종목 가지고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이때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쳐요. 아예 못 미칩니다. 응? 아예 못 미쳐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에 올려진 겁니다. 99년도 IT 버블 났을 때 그 이후에 시가총액 1위를 내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차화정 랠리 때 2009년도에 여기서 찍을 때 딱 시장 수익률 나옵니다. 딱 시장 수익률. 2009년도 900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2200까지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얼마 움직이냐면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시장이 움직인 거는 150% 움직입니다. 150%. 150% 움직이는데 이 거래대금도 빼버리겠다. 150%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딱 150% 올라왔어요. 누적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을 뿐인 거지. 누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이탈되지 않고 강세를 띄었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느 그 시점에서 주도력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못 움직인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아니지. 시장보다 못 움직인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시장을 견인했던 적은 뭐 요때 반짝 시장보다 강했던 적은 요때 반짝. 그리고 또 언제요? 차화정 랠리가 나올 때 기준인데 차화정 랠리가 나올 때 이제 그 요 초록 색깔 요때는 딱 그 중립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강할 때도 얘는 못 움직였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끝내줘요 매수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윤정두가 고질적으로 싫어했어요. 주인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SK그룹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의 기준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했고 지금까지도 고점 대비 하락률은 높고 그렇지만은 전체 시장의 지수의 등락 범위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기준 그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누구를? 하이닉스를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대처를 한다. 그 비중도 현대차와 LG화학하고 1대1대 1의 비중으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를 일단 정리하고 기술적으로 돌려질 때 흐름을 잡는데 이 지수를 견인해 온 것처럼 언제부터요? 정확히 보시면 2016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실적을 뒷받침하고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준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때 시장은 그렇게 못 움직였어요. 삼성전자만 실적이 좋았다고.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다시 고점을 넘긴 거예요. 시장의 지수의 고점을 넘긴 거는 2015년 이후에 삼성전자였다. 이때는요. 이때는 조선주였지. 이땐 조선주였고 차화정 랠리 때는요. 자동차, 화학이었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장의 신고가 랠리를 잡아주는 건 누구다? IT다는 거예요. IT. 지금 깨져 있더라도. 그게 아직 깨지지가 않았다.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 응?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수준이. 그래서 엑슨모빌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2016년 11월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9일 날 당선이 된 거예요. 윤정도 생일날. 어? 근데 그 기준에 시가총액이 기존의 방산 공화당에 들어오면은 정유업체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가총액 순위에도 없습니다. 다우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해요. 기술주들이 다 차지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 기술주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성장주의 기준. 지금은 민주당 정부니까 그것도 당연하지만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공화당은 전통적인 방산, 에너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가 아니라 전통 에너지, 전통 제약. 공식적인 그 선거 자금을 정치 자금을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양쪽 다 내는데 공화당 쪽을 더 주죠. 그 업체들이. 아니, 결론적으로는 이 애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플이 반도체 업체는 아니지 않느냐. 기술주의 기준이 2016년 이후에 그들이 시가총액을 계속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 위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7월 달에. 그 당시 대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사우디 아람코가 7월 달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지금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인데 여전히 애플이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 대비 20%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시장을 주도하는 건 기술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져 있어도 여전히 기술주의 역할이 제일 크다라는 거. 조금 더 시황할 때 다시 지금 말씀드려요? 오케이. 이거 공개할 겁니다. 공개. 네? 어차피 못 따라 하시니까 나는 자산 규모가 작아서 나는 손실이 심해서 언제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나 하이닉스로 수익 내나 이러시니까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를 일부 떨고 내겠지만 반도체 기준의 하이닉스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전략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이번에 뭐 저점을 뭐 이탈을 했는데 어찌됐건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19.92예요. 근데 이번에 밀린 것만 따져볼까요? 그냥 이번에 4월 이후에 16.63. S&P 500 지수가 전체로 볼게요. 전체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보셔갖고 2015년 이후로 제가 좀 설정을 할게요. 00 100 00백이 아니라 0100 2006년 이후면은 0100백이 맞나? 0080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우지수 월봉 0080이면은 2016년 2월 0081이 되겠네요. 0081 그리고 12월 종가 기준부터니까 0082.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1월의 저점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91%.
그리고 고점 대비 20%가 밀린 거예요. 그죠? S&P 500 지수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지수 이게. 얘는 30개 종목의 그 주가 평균 방식이고 그러니까 상징성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저쪽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S&P 500 지수 미국의 500개의 실질 시가총액 대규모의 업종 대표주들의 기준 104% 오르고 고점 대비 23% 밀려 있습니다. 104%. 그러니까 다우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뭐 조금 더 올라간 걸 떠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 위주죠. 얼마예요? 158%예요. 밀려 있어도.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는 얘가 했고 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도 높지만 전체의 추이의 기준을 놓고 잡는다면 다우지수 이번 7월 저점 살짝 이탈돼 있을 때 S&P 500 지수 이탈 안 돼 있죠. 나스닥도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월요일에 뭐 이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체 그림은 추이는 똑같아.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무려 336%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점까지 원체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변동률, 하락률도 깊은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돌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전히 이쪽이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2016년 이전부터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 그걸 주도를 했던 게 IT였고 우리는 대형주 기준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아요. 어떤 거 시가총액 순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오늘 LG화학이 무지하게 두들겨 맞아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삼성 SDI가 순위 올라와 버렸죠. 2천억 차이로. 요거는 뭐 얼마든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저는 이것도 못마땅해. LG화학 실적하고 삼성 SDI 실적 뭐 여러 가지. 어찌 됐든 지금 시가총액이 원래 5위에서부터 8위까지 기준이 40조 원에서 움직였었어요. 6, 7월 달에. 그렇게 해서 네이버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네이버만 33조까지 쪼그라져 버린 거야. 이제는 기아에도 밀릴 수 있어요. 뭐 당연하지 사실은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차이가 나니까. 현대차 기아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 특히 전기차 쪽이 테슬라 이외에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 어찌됐건 시가총액 순위를 봐요. LG화학 최악의 경우가 9위까지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9위. 근데 지금 어찌됐건 오늘 낙폭이 심해져 있어도 4위라는 얘기예요. 9위까지 밀린 애가.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도 그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기아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위였단 말이에요. 삼성,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왔으면 11위까지 밀려야 돼요. 근데 걔가 지금 9위예요. 내가 갖고 있고 손실이 났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 있다는 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 있었던 셀트리온 저 얼마예요? 11위란 말이지. 3위까지 올랐었어요, 얘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랐던 카카오뱅크 여기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손실도 있고 시장 대비해서도 미끄러져 있고 시가총액 순위로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 쪽의 기술주들의 기준에서 똑같은 내용이 돼요. 또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똑같은 내용. 시장을 견인해 왔었고 그리고 그 견인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데 다만 시장이 원체 지금 흔들려 있다 보니 동반적인 조정이 깊어져 있다. 또 올라온 게 2015년 이후에 원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도 조정폭이 상당하다. 근데 여전히 시장의 지금 지수를 감안했을 때 시장 지금 지수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이상의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어찌됐든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실적 부분의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하향되는 속도보다 주가의 조정이 너무 깊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자체적인 PER 밴드, PBR 밴드를 보시면 최저 바닥치에 내려와 있죠. 자산가치 부분이 최저 바닥치. 2019년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PER도. 그리고 다시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 종목군들의 지금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 네이버나 카카오 부분이 너무 큰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갔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그 프리미엄이 훼손은 되고 또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불안해요. 그럼 실적이 없는 쪽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성장주가 조정받는다며 그 성장주라는 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 실적 대비. 시장이 돌리게 되면요 실적 주가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수가 많이 올랐네 하면 그때 성장주가 움직여요. 지수 3,300포인트까지 반도체, LG화학, 현대차, 기아가 끌어올려놓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특히 카카오가 IPO 이슈 때문에 날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컨센서스 시계열 놓고 보시면은 계속해서 둔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엄청나게 둔화됐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근데 그거보다 떨어져 내려온 주가 수준이 더 크게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작년 10월에도 그랬으니까. 작년 8월, 9월, 10월. 그렇게 해서 그때 돼서 거래가 수반되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수급의 의미는 없어요. 얘도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기준에서도 일단 어찌 됐든 그 수급 개선 폭이 나와주면 뭐 더더욱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하여간에 개인 누적 수급이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데 월봉 기준에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하이닉스는 그래서 실적 대비 가장 심각하게 심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대처를 하겠다. 기술적인 부분은 거래 수반하고 돌려질 때 일봉과 주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 작년의 기준에서처럼. 그리고 비중을 그때 돼서는 다시 뭐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를 가져가고 그리고 비중은 20% 지금 40%에서도 좀 줄이셔서 20%.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분을 놓고 볼 텐데 현대차 부분이 어찌됐든 그 이번 달 기준에 조정이 뭐 깊어요. 전월 대비해서 7.14%입니다. 깊죠. 그런데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주봉 기준에서 이제 4월 이후, 그러니까 6월 우리가 이제 7월 이후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6월 말 7월 달이 대부분 다 저점이란 말이죠. 시장도 그때 저점이고. 이 종가선 차트는 그 기준이에요. 그 종가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장중에 미끄러져서 꼬리 달린 거 빼고. 그러니까 여전히 현대차는 오늘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흔들렸던 주봉 단위의 기준에서 14만 원 수준, 뭐 하여 저기까지 내려왔던 20거래일 저점이고, 그렇죠. 18만 4천 원, 18만 4천 원 저기까지를 오늘 뭐 이탈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저 당시 기준에 놓여져 있던 2,500포인트 수준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때 기준하고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방어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누적 수급이 큰 몫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75% 정도가 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이고, 그리고 기관들 지분이 있겠죠.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화학보다는 개인 지분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보다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2020년 2분기부터 해서 굉장히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전기차, 수소차를 그 전에도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이길 것 같았거든. 만약에 진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테슬라의 그 강세 부분에 2차 전지가 영향을 받았다면은 테슬라가 뭐예요? 어차피 친환경으로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적인 기준, 정부 보조.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제 2000년 하반기부터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2000년부터 현대차의 기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2차 전지 뭐 3월 저점 찍고 날아간 것처럼 현대차도 결국은 2020년 이제 하반기에 날아갔고 그리고 온갖 고점에서 눌림폭 나올 때 온갖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대선 충당 잡을 때 뭐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주가를 누른다부터 해서 그게 정확히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작년 1월달에 전장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슈 애플과의 이슈 뭐 여러 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전기차에서도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버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서 현대차는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높였단 말이에요. 차에 정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돼. 결론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게 나와요. 올해 1분기, 2분기. 그 다음 8월에 판매 대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7월 달도. 그러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수급이 유입이 된 거예요. 어차피 극대형 주고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이 내용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개인들이 내리샀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들이 내리산 현대차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밀렸다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밀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형주는. 이미 유통 물량 자체가 메이저들이 다 자주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매집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수익 종목 군들 쪽을 기준을 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이 기준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수급 범위, 올해 들어서의 누적 수급 범위. 뭐 3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샀는지 볼까요? 그렇게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군들. 3월 뭐 한 21일부터 볼까요?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 600만 주. 그러면 3% 정도. 2억 1,300만 주짜리니까 3%.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죠. 좀 더 높습니다. 왜?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표출돼 있으니까.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움직이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테슬라 이외에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업체니까. 예전 같으면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일 때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더 약세일 때요. 그러면 현대차 못 움직이죠. 기아도 못 가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병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병행의 기준보다는 병행의 기준을 가져가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현대차 쪽을 좀 더 봅니다. 수급 범위도 좀 더 긍정적이고 일단 가격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8만 원의 기준이 기아 8만 원과 현대차의 20만 원, 18만 원을 같은 위치로 해석을 해요. 20만 원, 죄송합니다. 20만 원을. 현대차에 20만 원, 기아에 8만 원. 그러니까 기아가 8만 원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20만 원 미만이야. 그럼 현대차가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기아가 뭐 8만 원 수준이거나 8만 원 이하면 기아를. 거기에 이제 수급 같이 보고. 실적이야 뭐 둘 다 뭐 끝내주고. 다시금 보시면 현대차 기아의 이 실적이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3위로 올라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뭐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끄러져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얘가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냥. 아니 순이익이 구조인데 얘가 예전처럼 그냥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게 아니라 전기차, 성장성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얘도 PER이
아 10배씩이면 어때? LG에너솔루션 PER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배인데 100배. 내년으로 따져도 60배, 70배인데 얘는 지금 뭐 PER이 몇 배예요? 4배? 그럼 100배만 돼도 80조 이상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생각해 보세요. 얘네 시가총액 카카오 같은 경우 10위에 없었어요. 10위에도 없던 카카오가 지금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증가한 건 이제 IPO 효과 부분이 있는 거고 영업이익 외에. 예? 그러면 순이익이 내년치 8,300억 잡으면 1조라고 가정을 해도 음? 시가총액 27조인데 PER이 27배예요. 얘가 3위까지 올라갔다고.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겼었어요. 70조를. 순이익이 1조가 안 나오는 애가 70조를 넘겼는데 순이익이 9조가 나오는 애가 70조 넘기고 80조 간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심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수급과 심리를 보는 게.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건 알겠는데 IT처럼 무겁게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기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기아에서 현대차로 넘겨진 게 1분기에 기아를 보다가 또 2분기 수준까지 보다가 2분기 중간부터 3분기 넘어올 때는 현대차를 봤단 말이에요. 응? 왜? 현대차가 그때부터 또 개선이 되거든요. 기아가 수급 좋을 때 얘는 좀 꼬였었는데 그 이후부터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이야. 특히 3분기 들어서는 다시 바닥 찍고 17만 원 찍고 돌리는 그 강도의 흐름에 수급이 또 더 확대가 돼. 그리고 IT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래대금이 거래량의 기준이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7월부터 해서 월봉으로는 딱 부딪혀줬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IT보다 OMA, 20MA의 거래를 넘기고 양봉인 날들이 좀씩 더 많아지죠. 응? 그런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또 수급 범위. 뭐 얘가 막 거래량이 미친 듯이 막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수급 범위. 그런 기준으로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또 실적. 아시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기준에서도 메이저들의 그 편입 비중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48%, 주요 주주가 40%, 88%예요. 기관 거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7% 미만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7% 미만으로.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닌데 악재라고 자꾸 악을 쓰고 거짓말들을 했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 쓰고 거짓말한 거고 그걸 정치권에서 그냥 표 작업하려고 말도 안 되는 물적 분할 악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요 악재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날짜를 설정해 드리면 6월 말에 IR이 진행됩니다. 2020년 6월 말에 IR이 진행이 돼요. 아 죄송합니다. 7월 말이죠. 7월 말. 2분기 실적이 나와 있을 테니까 7월 마지막 IR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봉으로 확 들어올려요. 7월 말에 30일 날 IR을 했으니까. 그리고 31일부터 해서 폭등이 나오는데 이때에 물적 분할 얘기가 IR 때 나왔어요. 95년부터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진입을 했고 그러나서 95년부터 뭐 미국에도 생산 라인 투자 확대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여하고 뭐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LG화학을 2000년대 초반부터 보고 있었고 LG화학 CEO 역임하신 분께서 LG생활건강 CEO 역임하신 분께서 고객이셨어요. 응? 고객이셨어요. 그분 지금도 인사위원이시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고 인물 검색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200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 벌어서 전부 다 2차 전지에 쏟아부은 거죠. 그게 못된 짓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IMF 때 그것 때문에 외국인 지분 한도 풀어주면서 니들 족벌 체제 경영 안 돼. 투명성 가지고 가. 그러려면 지주사로 가. 돈 벌어서 니네 계열사 지원하지 마. 그게 지금도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죠. 결국은 95년부터 뿌려둔 돈을 결국은 이번에 다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LG 화학의 입장에서. 물적 분할이 어떻게 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호재인 거예요. 인적 분할보다도 호재인 겁니다. 인적 분할은 심리적인 거. 왜? 쪼개지니까 회사가 쪼개지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질 뿐이지 작아 보일 뿐이지 합산하면 시가총액이 높은 거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6개로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하고 시가총액이 그 당시보다 더 높아졌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 효과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핸드셋,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네 군데로 쪼개놓으면요.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착시 현상이 나죠. 그게 인적 분할 플러스 물적 분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 물적 분할이 되는 거.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사실은 인적 분할은 쪼개만 노는 거고 물적 분할의 경우는 자금 회수를 할 수 있죠. 그 사업 부분에. 골드존인가요? 골프 그 업체? 그런 경우에도 재료로 인식이 됐죠. 인적 분할. 지주사로 가고 사업사 넘기고. 어찌됐건 7월 말에 여기서 IR을 단행했을 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현금화를 하고 싶어서 IPO 단행하려고 물적 분할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에코프로는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물적 분할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는 뭐 초대박이 난 거고 얘들은 이제 2020년도에 미국의 흐름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폭등 랠리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이죠.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폭등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래 저점 대비 이때가 올라온 게요. 8월 초순까지 올라온 게 이게 243% 올라온 겁니다. 243%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죠. 요 자연스럽게. 이때 기준에 9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뭐가 발표가 되나요? 9월 달에 임시주총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기업 분할합니다. 물적 분할합니다. 이렇게. 9월 달에. 그러고 나서 10월 말일 날 임시주총을 해요. 통과되죠? 그게 악재라면은 48%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반대했겠지. 70% 이상의 지분이 이사회 때 의결권을 내놨고 그중에서 8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바보예요. 왜 찬성을 했겠어. LG화학이 호재라니까요. 결국은 이 LG화학이 이 당시 기준에 물적 분할 발표된 게 정확히 이때 IR 때였어요. 정확히. 그리고 이사회 결의하고 이사회 결의 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이사회 때 이번에 결의할 거다라고 오랜 수건을 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밀린 게 60만 원이 안 깨져요. IR 때 물적 분할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쭉 뻗어 올린 그 흐름이 시장 독된 강세였고 그 저점을 안 깨요. 그러다가 10월 말에 임시주총 끝나고 시장도 고점 대비 밀려 있을 때죠. 그때 60만 원이 살짝 이탈되고 그러고 나서 10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갑니다. 저게 어떻게 물적 분할 악재 요인이에요, 저게.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게 없어요. 물적 분할 얘기는 7월부터 해서 계속 나온 거고 결의를 다 끝낸 거고 결과적으로 리콜 사태 2번 나왔어요, 저때. 근데도 주가는 안 깨졌어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얘기도 안 했는데 40% 밀리고 차익 실현이죠. 삼성 SDI는 25% 밀리고 그리고 폭등.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꺾였잖아요. 3,300 찍고 시장이 꺾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이 꺾이니까 결론은 뭐라 그래요? 시장이 꺾이니까 그때부터 야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왜 악재고 그게 결국은 지금 그거를 이제 호재 인식을 잡는 거죠.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은 매수 기준을 계속해서 넣고 있고 그 앞전에 이제 밀렸던 게 아쉬운데 이때 뭐 무지하게 밀렸던 거죠. 이게 무슨 물적 분할의 악재입니까 이게.
하여간에 수급 범위가 다시 개선이 됐고, 그러면은 이 수급 범위라면 2월 달에 형성됐던 70만 원까지 돌려놔도 이상할 게 없는데 시장이 너무 지금 밀리잖아요. 응? 앞전에 6월 말 7월 달에는 얼마? 50만 원이 깨졌는데 지금은 60만 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시장 지수가 너무 깨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미끄러진 거죠. 거래량 없어요. 그러면 왜 앞전에 한 단계 여기서 더 올라왔느냐? 60만 원 위쪽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68만 1,000원까지 올라왔느냐? 저 때가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LG에너솔루션도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죠. 유통 물량이 높아지면 비중도 높아져요. 그 벤치마킹하는 쪽 무조건 삽니다. 그런 상태에서 LG화학의 오버행 이슈 부분 부담 요인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오버헤이싱 부분이 LG화학에서 나 지분 블록딜 안 할 겁니다. 70% 수준은 가지고 갈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공시 내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81.84%인데 70% 이상 가져갈 겁니다. 아니 그럼 11% 팔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105조의 시가총액이 그럼 12조 수준을 할인을 뭐 7, 8% 잡아준다 해도 10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40조짜리에 현금 10조가 들어오고 나머지 70% 지금 그대로 있고 자기 실적 3조 이상 영업이익 내고 있고 더 이상 이 실적이 LG에너솔루션으로 넘어갈 일이 없고 내년에 실적 전망치 오히려 더 좋고 기초 소재고 결론적으로 LG화학을 지금 보는 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와 자동차의 기준에 펀더멘털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고 그리고 LG화학도 시가총액 10위 안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3조. 하이닉스 그 SDI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SDI는 2차 전지 실적이잖아. 얘는 기초 소재 거기다가 바이오 쪽 일부. 근데 대부분 이제 화학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의 실적 저 필요도 없어. LG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생각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LG에너솔루션은 당연히 LG화학의 지분이 나옵니다. 블록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IPO를 냈고 뭐 하려고 물적 분할을 내.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95년부터 투자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됐지. 27년 거를 이제 뭐 현금화해서 좀 수익을 내겠다는데 그 내용 이후에 수급은 더 좋아졌어요. 응? 그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안정화가 되면 시장은 안정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안정화되면 최고의 범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력주를 채우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비중을 매매가 원활하시면은 50% 미만 뭐 45%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55%뭐 60% 기준을 잡으면 1대1대1 비중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수익 종목 SM이 한 단계 또 미끄러졌죠. 근데 이제 장중 저점을 다시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수 전량 쌓여 있고 프로그램 쪽에 일단은 매수이고 뭐 특정 창구의 매도가 뭐 한 투에서 조금 더 나와 있는데 뭐 하이 투자 같은 경우도 개인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거래 대금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조정이다.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야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다만 시장의 흐름을 감안을 하자. 자체적인 범위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수익 종목에서는 SM,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5월 20일 이후에. 기업 분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의 주가 조정폭의 기준 가장 큰 거는 뭐 시장 조정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차익 실현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맞고 두 번째 기준은 일단 어찌됐건 뭐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태양광 쪽의 기준도 일부의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국에 대한 자구 생산 라인에 대한 혜택을 더 주니까. 어찌 됐건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태양광을 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밀어줬다 뭐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부각이 됐죠. 하나가 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설 그 내용이 계열사에 대한 부담 요인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감안한다면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이슈 범위가 심리적인 부분을 더 자극해서 조정이 좀 더 나온 부분으로 되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을 놓고 봤을 때 메이저가 편입의 기준이었다면 그럼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9조입니다. 9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지금 백두상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그렇다면은 15%까지 여기를 채울 수 있다. 2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정리된 물량 다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 두 번째가 SM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2번 분할 매수 정도 아니면 오늘 다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현금 15%로 나머지 2차 전지 쪽 뭐 에코프로가 됐든 이런 쪽에 문자가 나오면 고민을 해서 대처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리의 기준은 카카오를 먼저 보여드리면 우리가 네이버를 2020년도에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두들겨 맞았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우린 네이버를 위주로 갖고 있었어요. 카카오가 아니라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카카오의 변동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승률이.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얘는 넘겼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19 터졌고 동반적인 조정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수급이 월등한 쪽이 돌려질 때 가장 세게 돌려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게 돌려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네이버를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급 범위가 꼬여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금 일찍 팔고 삼성 SDI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옮겨서 거기서 수익 내고 그리고 바로 시젠으로 옮겨서 시젠에서 또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8월부터 IT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재편입하고 LG화학, 현대차를 본격적으로 재편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력주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갖고 온 거고 네이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카카오를 정리를 한 건데 이들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수급은 꼬여져 있는데 수급은 계속 꼬여지는데 이제 손바뀜의 수급 또 윗방향의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 과정 속에서 작년이 이제 피크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시장도 긍정적이었지만 이들이 IPO를 단행하게 되죠. 작년에 카카오뱅크 6월달에 또 카카오페이 그 이후에 그 IPO 단행 과정 속에서의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됐고 카카오가 월등히 강해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사실상 더 큰 시가총액이었는데 쫓아가게 되고 너희들 왜 오르니라고 했더니 거기에 IPO 때문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거는 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컨텐츠도 더 늘릴 거고 야 우리도 그룹이야 이제 뭐 계열사 봐봐 대박이지 뭐 분위기가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지금의 뭐 2차 전지 방산처럼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도 얘는 끝내줄 거야의 기준. 근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없을 때는 올라갔을 때 얘 좀 과도합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수급까지 놓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의 지금 수급 범위는 사실상 외인 수급이 28%란 말이에요. 대주주 44. 그래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극대형주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물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성향이 사뭇 다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나 LG화학 대비해서는 변동성을 놓고 보고 들어간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물량은 좀 출회될 수 있고. 하여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고점 대비 주가는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지만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신규 상장을 시켜놓고 또 실적 개선폭이 있었기 때문에 PER이 낮아져 있고 또 밴드 하단부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얘가 다시 시장에 그 관심을 갖고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이 먼저 개선되고 그 수급 개선폭 이후에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둘 다 안 되고 있죠 지금. 수급 굉장히 많이 꼬여져 있고요. 2020년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2020년 01월 뭐 01일부터라고 했을 때 4억 4,500만 주짜리인데 지금 5,900만 주면 얼마예요? 15% 정도, 14%뭐 이렇게 해서 떠넘겨져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15%하고 또 차이 나는 거는 그게 전체 개인들 비중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태에 차익 실현의 물량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이 심화됐으니까 기술적 반발력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곳을 펀더멘탈이 이왕이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기존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된 쪽의 기준에서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비교할 바가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지. 셀트리온은 뭐 나쁘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추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실적이 안 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은 거래 없이 반짝 그리고 끝. 그 이전에 이미 한 번 죽었었는데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나왔고 다른 종목 뭐 이슈 불거져서 엄청나게 나올 때 얘는 못 간 거죠 사실은. 응? 이때가 시가총액 3위였거든. 이때는 3위에 못 올라왔고 결국은 그 프리미엄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 이후에 응? 오버슈팅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지만 되돌릴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처럼 SK그룹 주고 뭐 얼마나 성장성이 좋아. 힘겹죠.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적입니다. 실적. PER이 27배. 어이 뭐 원래 그렇다. 원래가 어딨어요. 그리고 뭐 시장 뭐 힘들다며. 더 빠질 것 같다며. 더 빠지면 누가 빠진다고요?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빠지죠. PER이 27배짜리 이런 데서.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카카오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누적 수급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앞전 고점을 겨우겨우 뭐 넘기는 수준 정도? 실적은 뭐 이때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기준인데 결국은 우리는 좀 솔직히 일찍 팔았다 그랬죠. 5월 달에 팔고 굉장히 일찍 팔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팔았으니까 뭐 결과를 지금 아니까 굉장히 일찍 팔았다는 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때 팔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한 달 만에 또 60% 70% 수익 내고 7월 달에 시즌에서 뭐 200% 수익 냈으면 됐지. 정리한 물량 그대로.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가 사실은 그 카카오보다 변동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차이가 네이버가 월등했죠. 근데 카카오 자체가 카카오의 히트도 있었고 뭐 그 결과물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상장이 되고 진행이 되니까 네이버도 예를 들면은 자회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상장을 시켜서 그 IPO 효과를 본다면 모를까. 응?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정점 대비해서 밀리는데 결국은 너 왜 올르니라고 했을 때 잘 기억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엔터주들도 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한 거의 뭐 15% 20%씩 들어왔거든요. JYP, YG엔터, SM 얘네들 덕분이었죠. 주가 오르는데 너 왜 올라? 우리가 한류에 힘입어서 컨텐츠 사업을 진행할 거고 코로나19가 이제 잠시 상태고 뭐 특별한 뭐 어떤 내용을 만들어 놓을 게 없으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근데 결국은 되돌아보니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의 자회사에 대한 IPO 그 효과 때문에 얘가 뭐 엄청난 이슈가 있으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는 이제 메이저들의 방향성이 설정돼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버가 아니 카카오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해? 사실 그런 기준이죠. 지금은 뭐 비슷해져 버렸어요. 시가총액 규모가.
어찌됐건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종목이고 펀더멘탈이 있으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제한적이다. 원래로 따지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가총액 규모가 완전히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실적도 차이가 나고 지금도 그렇고 2배 정도 나죠. 근데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지금 두 종목 다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있는 초대형주이고 우량주이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IT, 자동차, LG 화학으로 기준을 잡는다. 실적이 눈에 보이는, 수급도 눈에 보이는. 정리됐죠? 최종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녹화가 됐는데 하이닉스 40% 비중, 삼성전자 15% 비중, IT가 55예요. 원래 우리의 전략이 IT 55%인데 이제는 1대1대 1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55에서 80%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게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의 현대차, LG화학의 기준을 세 종목을 1대1대1 비중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은 그러면 지금처럼 편입 비중을 높게 잡을 수 있어요. 주력에. 그렇게 해서 뭐 7, 80%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 일부 원활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내가 들어온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대략 45에서 60%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60% 20%씩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85% 주식이니까 25%를 수익 종목. 근데 2차 전지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은 차분히 보시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의 하나솔루션의 여러 이슈, 기업 분할까지의 이슈, 미국의 정책의 부분, 그리고 SM의 2주 전 금요일의 이슈. 그걸 같이 본다.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SM의 기준을 잡고 분할 매수 2번. 주력주는 오늘 다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2번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LG화학, 현대차의 기준 그대로 다 IT 쪽에서 정리된 부분을 들어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방산이나 2차 전지는 현금 15%에서 기준을 잡으셔서 전략을 가지고 가셔도 된다. 이 내용은 VVIP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뭐 VIP 회원님들 불기둥방 그다음에 매직 마스터인가요? 네 군데 방이 있는데 그 네 군데 전략 기준을 다 통합해서 설정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나머지 분들 똑같은 거예요. 주력주 1대1대1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다시 녹화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38만 주, 뭐 40만 주 수준의 매도 물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매수로 일부가 들어온다. 거기서 재편입. 이건 뭐 교육 다시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교육하는 동안에 다시 18만 원 초반까지 밀렸었고 지금 또 돌리고 있고 기회로 설정합니다.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긴 거라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하나솔루션, 뭐 SN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6종목 맞나요? 6종목, 8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8종목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